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EQ900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6기통 3.8도 6기통, 5.0은 8기통 이렇게 들어갔는데 찾으시는 분들은 3.3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연비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EQ900 하면은 공차 중량이 2톤이에요. 3.8 같은 경우에 2톤이 오히려 조금 안 됩니다. 4륜 같은 경우에 2톤이 넘어가요. 3.3 그냥 3.3도 2톤, 3.3 4륜 같은 경우에 2.1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8이 더 가벼울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배기량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그렇고 3.3 4륜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7.8kg, 3.8은 리터당 오히려 3.8이 더 좋네. 어떻게 된 거지? 5.0은 2륜이 없고 4륜 단일인데 리터당 7리터 이렇게 있고 2.2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5.0이 오히려 밟았을 때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을, 게다가 자연흡기 3.8도 자연흡기 3.3 트윈터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터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세게 밟았을 때 뭐 이런 소리가 약간 들릴 수가 있어요. 3.3 4륜은 370마력, 3.8은 오히려 마력수가 3.8이 더 그렇습니다. 토크는 치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3.8은 40.5kgm, 3.3 터보니까 50이 넘습니다. 52kgm, 5.0은 3.3 터보랑 좀 비슷해요. 마력수는 425마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3.3 370, 3.8 315 이렇게 들어가는 거. 5m 20cm 길이가 엄청 길고 보여지는 부분도 과거에 에쿠스 찾으셨던 분들 고급차는 타고 싶은데 좀 넓은 차, 영세기도 제네시스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EQ900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은데 3.3이 아무래도 좀 더 힘으로도 그렇고 찾으시는 분들 배기량, 세금 뭐 이런 점으로도 그렇고 키로수는 어차피 5만 킬로 미만은 비싸기도 할 테니 15만 킬로 이상은 좀 많은 느낌입니다. 무사고도 이제 단순교환 포함입니다. 무사고 찍어도 완전 무사고도 있겠지만 사진 없는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찍어보면은 대수가 22대가 나오는 겁니다. 3.3 다륜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빼고 보면은 90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검정색 보면은 68대, 흰색으로 보게 되면은 대수가 6대밖에 없는. 근데 흰색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 보시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은 대수가 진짜 없습니다. 선루프도 없으면은 약간 대머리 같은 느낌도 있긴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게다가 리무진 길어요.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버는 233 다에 2653.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는 기준으로 보면은 팔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검정색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금액에 맞춰서 싸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프리미엄 럭셔리에 8만인데 1249다. 이유가 있죠. 계기판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키로수가 30만 2천 안 보실 거죠?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금액으로 그냥 보죠. 3.8도 같이 볼 텐데 이것만 보죠. 3.3 프리미엄 럭셔리 프레스티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10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기 편하죠? 2169만원도 있고 완전 무사고래요. 14만 3,000km라고 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수석 컴포트 TV 좀 지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물을 봤으면 좋겠고 가운데는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조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우드 그레인이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키로수 14만 3천, 연식은 15년 12월식에 16년형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14만 3,000km 가격만 싸다면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핸들만 보자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있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짜에서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준 날짜까지 검사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사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도 특별히 없다라고 돼 있는데 누수 불량이 하나가 있어요. 이러면은 고치면 됩니다. 엔진이 이미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좌앞 문 도장 그다음에 내차 피해 1회 근데 내차 피해 보험 이력 보면은 나쁘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게 뭐 많은 측면은 아니다. 들어온 날짜도 좋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17만 5,5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핸들도 뭐 특별히 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2,169만원이면 괜찮다. 2,000 밑은 없냐?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키로수를 좀 더 늘려봐라.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저한테 분명히 연락 주실 텐데 문제 없는 차로 뭐 믿고 전화 줬다.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보시면은 문제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에이 그러면서 잘 좀 골라봐라.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프리미엄 럭셔리 다 좋은데 누유 수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19만원 상관없고 17만원 상관없으시대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실망하시고 어차피 팔고 땡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구매하시면은 고치실 거고 예를 들어서 모른 척 해도 어쨌든 5년 이상 타실 거니까 보통은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보통 교환 주기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차가 안 좋느냐? 내 차 피해 4회에 540만원이 있대요. 정비 이력이 7건이 있대요. 7건이. 들어온 날짜 12월 30일이래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포기. 개인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들어온 날짜 보면은 3월 24일 보지 않고 성능 책임 보험료 25만 7천. 어차피 성능 보증이 되는 측면은 있긴 있는데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 조수석 쪽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충격
이렇게 있어요. 누유누수 분량이 없다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19만이면은 고쳤던가 아니면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체크를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출고해갖고 19만 탈 때까지 누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많은 딜러들이 예상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왜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딜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유가 있는데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라는 거죠. 현재 모습을 보자면은 어라운드 뷰 이렇게 있고 이거는 문 열려 있는 거니까 이질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3.3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면은 적당한 옵션 다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스마트 센스, 차간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라는 얘기. 이 기어 커튼 다 있겠죠. 웬만한 옵션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여기 표시가 돼 있을 텐데 워크인 스루 버튼 2개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요 사진을 통해서 느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이 어느 정도 해졌는지 또 한번 보고 성능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해해 주시고 구매하실 분들께서는 일단은 보되 방법이 있어요. 이 한 대만 콕 집어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차가 아니었을 때 이거 지역이 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차량을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긴 한데 또 보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혹은 또 근데 금액이 그 다음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 이렇게 해서 보는 거. 근데 이게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들어온 날짜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 3월 14일 밑에 특별한 게 아니고 누유누수 분량 일단 없다라고 돼 있고 사고도 뭐 없다라고 돼 있고 보험 이력은 표시가 안 되는데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종합검사 날짜 8월 9일까지 프리미엄 럭셔리니까 똑같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랑 핸들 여기 해줬는지 보라. 그다음에 이게 프리 스크래치가 이 정도인데 한 65,000원인가 주면은 그 현금가 기준 카드 가격 말고 이 밑에는 뭐 묻은 것 같은데 다 깨진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깨졌을 때 이렇게 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나머지 이게 보통은 제일 괜찮은 휠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사람이 찍는 거지 자동으로 찍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 썬팅이 이 좋은 차를 썬팅을 그대로 타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8, 9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썬팅을 바꾸면은 다른 차들이 무시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고 앞으로 5년 정도는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열차단 효과도 다시 누리면서 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티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뒷유리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바퀴 썬팅 돌린다라고 해서 몇십만 50만원 이상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충 한 20 정도 15, 20 이 정도 들이시면은 한 바퀴 다 돌리실 수도 있거든요.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반반사 이제 거울 효과가 있는 뭐 그린, 은색, 블루 이런 쪽으로 하시면은 양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트렌드는 많이 바뀌어서 금색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안에서는 되게 잘 보이고 밖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프라이버시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요즘에 운전자들 뭐 보복운전 그런 인식들도 많이 좋아졌긴 했으니까 썬팅을 좀 좋은 걸로 해주시면은 만족감 있게 충분히 그 값어치 있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 쓰시면서 썬팅 가격이 아까웠고 안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분들의 성격과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선택이시긴 하겠지만 저는 상관없긴 하겠지만 이게 썬팅을 다시 하는 효과가 너무 좋다라고 여겨질 때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2,000 안 넘기고 싶어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값만 이게 부대 비용 포함 안 된 차 가격이고 예를 들어서 2,300이라고 봤을 때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2,300 곱하기 2.2%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50만 6천원 더 비싸지면은 뭐 60만원 70만원 80만원 계속 올라가죠. 2,300 기준으로 저는 40만원 받고 있습니다. 30만원만 받는 업체들은 여기 표시된 가격에서 안 깎아주고 30만원 받으면은 그게 더 비싸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뭐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뭐 20만원 50만원 60 70 이렇게 최대한 빼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2,200까지 되겠네. 이거는 한 2,150까지 한번 노려봐. 열심히 해봐. 이건 90만원 깎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장난반 진단반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 이제 무게를 넣어갖고 압력을 조금 넣으시는 것보다는 알아서 이렇게 빼드리겠다 약속을 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2,300 기준으로 곱하기 7% 하면은 이게 감가상각 그러니까 과표가 다르고요. 보험 가액이 다르고 중고차 시세가 또 다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이게 1,900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2,200에 판매한다라는 거는 뭐 당신 눈탱이 아니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에서 이 차를 최저가표로 보는 금액이 다르고 보험사에서 여러분들 보장해드리는 과표가 다르고 보통 이런 대형 고급 세단은 더 높을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험사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고차 시세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차 시세가 다르고 수출 시세가 다르고 그런데 EQ900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수출이 무조건 낮느냐 여기 나와 있는 차들이 수출이 다 좋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아반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반떼 수출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너무 많으면 시세가 많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수출이
수출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17만 킬로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출이 지금 이런 대형 고급 세단은 잘 안 나간다는 반증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출로 내보내는 게 좋지가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경매 대행을 맡겼는데 막상 실물을 받아보니까 너무 최악이어서 도저히 내가 상품화 그런 걸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 취소를 했는데 170만 원은 손해를 보신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딜러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170만 원을 꾹꾹 했을 수도 있거든요. 경매를 안 했는데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잘 안 가시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귀찮고 170만 원 날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소송까지 걸리는 고통보단.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중고차 매매 단지가 안 망하는 이유는 요구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보증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사기의 위험성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삼자 사기라고 해서 저희 삼촌인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갖고 대신 나와갖고 판매를 해갖고 돈을 다 송금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판매자는 다른 사람이고 약간 그런 지저분한 경우가 딜러도 당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온전하게 거래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간과를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300도 사실은 원활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300에서 툭 끊기고 2000 거의 600선 딱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많이 안 나오고요. 프레스티지긴 하지만 이렇게 팍 뜁니다. 근데 대수가 많지가 않네. 그쵸? 이거를 다 빼고 이렇게 검정색만 해서 보면은 123대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1500부터 시작이라고 그냥 봅니다. 계기판 교체 30만이니까 2500부터 시작 반올림 하는 거죠. 3200 끝. 3200 빼기 1500이었나요? 2500이었나? 2500 아니고 1500이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봤으니까 그렇지. 1500 맞춰서 보면은 1700이 텀이죠. 나누기 2 하면 850 1500 더하면은 2350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한 2500 주면은 어떨까? 뭐가 나올까? 3008도 나오겠죠? 한 이 정도. 게다가 또 키로수들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3.8 고스트 클로징 도어 이런 것도 엄청 좋아져 보이지는 않긴 한데 키로수를 10만 이하로 보면 어떨까? 이게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임원분들이 출퇴근 하시다가 가끔 지방 출퇴근도 출장 같은 것도 운행하고 회사차로도 많이 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면은 너무 럭셔리이긴 한데 키로수가 중요하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 중에서 키로수 좋게 뭐 이런 거 프리미엄 럭셔리 2,900? 2,900까지 가는 게 맞나? 근데 이런 게 신차 가격을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조회가 되거든요.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늘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괜히 분위기가 좀 그래서 까먹어서 못 물어보고 그러시면 안 되시고 9천 더 하면 1억이죠. 1억짜리 차를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6만이 안 되는 차를. 검정색이 관리하기는 진짜 좋죠. 게다가 또 돌을 덜 맞았을 확률, 각종 내연기관이 덜 돌아갔을 테니까 노후화가 덜 돼 있을 확률 높죠. 근데 이제 등급이 낮으면은 필 디자인이 또 그럴 수가 있긴 한데 관계없다. 키로수가 짧으니까 믿고 사겠다 하실 수 있는데 믿고 사기보다는 내용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들이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하고 뭐 어렵다라고 하면은 어렵고 그런데 딜러들은 매번 이제 매물들을 자주 보니까 알 수가 있을 확률이 높죠. 키를 하나 주는 경우도 있고 2개 주는 경우도 있고 키 때문에 키 하나만 줬으니까 좀 가격 좀 내고 해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휠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가격 내고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가격으로 그냥 승부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 사장님 그런 걸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음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복원하는 비용이 65,000원 막 이래요. 한 짝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키 복사하는데 한 15만원 정도 등록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돈 들어가니까 좀 깎아달라고 할 수는 있잖아. 얘기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수는 있겠는데 민망해요.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고 버튼이 고장났다라든가 여러 가지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알선 딜러가 그냥 자기 돈으로 해결하든가 너무 민망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키 하나 준다고 해서 더 깎아달라고 해? 그거는 보통은 얘기 거의 안 하는 내용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휘핑 빼달라고 했는데 휘핑이 나왔다. 커피를 시켰는데 이거 다시 빼주세요 하기 좀 되게 모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보통 얘기 잘 안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엠블럼이 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BH에 많이 벌어졌었던 그런 일이라고 해도 좀 민망해요. 근데 어디가 예를 들어서 핸들이 많이 해져 있다. 그리고 시트가 좀 까져 있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차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차가 많이 떨린다. 내지는 경고등이 떠 있다. 이런 거는 해달라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성능기록부에 종합검사 날짜가 지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억 정도 됐었던 차량들을 보시는 와중이시고 엄청나게 싸게 사시려고 하는 와중이십니다. 이해는 돼요. 저 같아도 그럴 텐데 프리미엄 럭셔리급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2000 초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의 추천은 2500에 더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까지 좀 더 웃으면서 다음 차까지 연락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제가 다시 매입하기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다 돼갖고 구매하셔갖고 20 예를 들어서 7만에 저한테 다시 파시려고 하신다? 까다로워요. 좀 두렵어요. 더 내고가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엄청 내고 하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키로수에 구매를 하셔갖고 나중에 15만 정도에 판매하신다? 그런 거는 좀 많이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팔면은 어느 정도 팔리죠? 하면은 그냥 뭐 지금 현재 키로수가 이러니까 뭐 이런 예상을 또 해드리고 어느 정도 감가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약간 이제 좋은 쪽으로 뻥튀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가능성도 있고 하긴 한데, 그냥 매입했을 때 기분 좋게 매입 나중에 하고 다시 거래하고 여러분들 타실 때 문제 없이 타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은 겁니다. 연식은 상관없어. 키로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는 너무 비싸게도 아니에요. 한 중간치 정도는 준비를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이 많지는 않죠. 왜냐면은 세워놓으려고 탄 차들이 아니고 신차로 구매했던 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중장거리 왔다 갔다 하려고 탔던 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기사 두고 좀 관리를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자기 합리화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리할 거 처음에 웬만하면은 차키 2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세울 거 이렇게 해갖고 웬만하면 홍보를 하겠습니까? 나는 키 3개다, 나는 키 2개다. 그럼 나머지는 키가 하나냐? 몰라요. 2개인데 홍보할 줄 모르시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좀 보시고 너무 싸게만 보시지 않으시려고 하시면 좋겠다. 제가 항상 초보자분,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잘 귀찮아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믿고만 사시는 분들, 하지만 시세는 아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녹화를 했는데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매물은 수원에서도 많이 뵙고 있습니다. 수원이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규모가 제일 크고 대형 매매단지들이 한 3개가 붙어있고 작은 매매단지 하나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 하나로. 안산도 뭐 작진 않은데 보통 수원에 많이 가고요. 수원에서 손님을 뵙기도 하고, 인천이 저희 본 사무실인데 인천에서 뵐 때도 있는데 수원이 사실 한 3분의 2 정도로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3분의 1 정도 하고 있고, 가끔 다른 매매단지 가끔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에도 한번 갔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광주 이렇게 한 이 정도 권역 안에서 수원은 당연히 가는 거고, 요청을 해주시면은 진짜 구매할 마음이 있으시면은 시세 공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주시면은, 최근에는 하남 갔었던 것 같은데요. 하남 갔었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갔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갔다가 안산에서 한 대, 수원에서 한 대, 이렇게 손님 모시고 가서 여기 갔다가 안산 가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갔다가 수원 가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2시간 들여서 굳이 인천으로 오시거나 수원으로 오시거나 할 필요 없이 제가 가서 모시고 가기도 하니까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저렴한 컴포즈나 메가커피 이런 쪽도 뭐 이디야도 좋고 하긴 한데 커피 한 잔 사주시면 갑니다. 양평이나 여주, 이천은 좀 먼 것 같고 한 이 정도는 제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파주도 좋아요. 뭐 고향도 좋고, 불러주시면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가서 브리핑 드리고, 왔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 하시잖아요. 무조건 사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사실 거고,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가격도 내고 성심껏 해드리고, 성심껏이라고 해봤자 몇십만 원일 수는 있겠지만 사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상태로 속이지 않고, 수많은 차 어차피 다른 딜러한테 가셔도 그 차 보실 거라고 한다면은 정찰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고 해드리고 하면은 정당한 수수료 받고 하면은 서로 기분 좋은 선에서 끝나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얼마 전에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 제가 수리비 지원해 드렸고 40인가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 제가 수리비 28만 얼마인가 지원해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천 청라에 거주하시는 분 제가 또 수리비 그때는 지원 안 해드렸었나? 직접 하신다라고 또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그냥 싼데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갖고 또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기분 좋은 선에서 나중에 야, 그 딜러한테 만났는데 사기당했어, 이런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도록 웃으면서 끝난 기억만 남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시세 공부도 해주시고 잘 모르겠다 해주시면은 불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할지 몰라. 은카도 보고 클릭카도 보고 수많은 유튜브 중고 잡았지만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요즘 세상에는 탱이 맞기 십상이다. 클린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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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시세 확인 필수.